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근데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아, 백화점 세일 코너? 크크크. 나도 거기서 집에서 입을 옷 사더라.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VIP룸.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 앞에서 이수진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들 사이에서 백화점 세일 옷을 입은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요즘 뭐해? 나는 애들 키우고 있어. 에, 변호사 안 해? SKY대 나왔는데? 크크크. 아깝다 진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날 밤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거셨다는 것을. 그리고 석 달 뒤 피고인 최서영에게 변호사 자격 정지 6개월을 선고합니다. 거짓 경력으로 다수를 기망하고 동창회에서 시작된 일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은 바로 저를 무시하던 그 동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며느리를 건드린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스마트폰에 뜬 단톡방 알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국기 동창회. 초대한 사람은 최서영. 20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나 최서영이야. 요즘 법조계에 있어서 바쁘지만 너희들 보고 싶더라. 하나둘 동창들이 반응했습니다. 김미라, 박은주, 정혜진. 익숙한 이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이수진 있잖아. 전교 1등 하던. 당연히 초대했지. 수진이 법대 나왔다며?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다. 제 이름이 오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입니다.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낳았으며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나 수진이야. 수진아, 너 법대 갔잖아. 지금 변호사야? 아니, 지금은 그냥 애들 키우고 있어.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뒤 최서영이 답했습니다. 아, 전업주부구나. 그것도 좋지 뭐. 그래도 꼭 나와. 20년 만인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도 올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 때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최서영. 그 이름을 떠올리니 고등학교 시절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을 하던 시절 그녀는 늘 20등 정도였고 묘한 경쟁심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 교과서에 커피를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미안, 실수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창회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VIP룸. 최서영이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애들아, 내가 쏠게. VIP 코스로 예약했으니까 편하게 와. 동창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영아 완전 대박. 역시 법조계 사람은 다르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VIP 코스.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옷장 앞에 섰습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연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서랍을 뒤져 몇 년 전 시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작은 진주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65의 시어머니는 평소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시골 출신처럼 사투리도 쓰시고 옷차림도 소박하셨습니다. 수진아, 동창회 가는 거야? 네, 어머님. 20년 만에 만나는 거라서요. 재밌게 놀다 와.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보이는 고급스러운 입구. 순간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수진이다.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VIP룸 입구에 동창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밤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고급스러운 세팅. 이미 도착한 동창들은 하나같이 명품 차림이었습니다. 샤넬 재킷, 루이비통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제 백화점 세일 블라우스가 초라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야. 김미라가 포옹했습니다. 미라야, 너 안 변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짝이었던 아이.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 앉으며 제게 짧게 눈인사만 건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애들아, 오래 기다렸지? 최서영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킹백. 그녀가 들어오자 동창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영아, 완전 멋있다. 그 가방 신상이야? 최서영은 천천히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건넸고 마침내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 수진아. 근데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냥 백화점에서. 아, 백화점 세일 코너. 나도 거기서 집에서 입을 옷 사더라. 크크크.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최서영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편하게 앉아.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서영이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다들 요즘 뭐해? 나는 김앤장에서 변호사 하고 있어. 주로 재벌 전담하지. 와, 김앤장이면 최고 로펌이잖아. 뭐, 그 정도는 돼야 제대로 돈 벌지. 요즘 5호그룹 회장님 사건 맡았는데 비밀이라 자세히는 못 말해. 동창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최서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뭐해? 너도 법대 나왔잖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애들 키우고 있어. 애? 변호사 안 해? 아이고, 아깝다 진짜. SKY대까지 나왔는데. 최서영이 혀를 찼습니다. 남편은 뭐 하시는데? 중견기업 다녀. 과장이야. 아, 과장. 그럼 좀 빠듯하겠네. 애들 학원비도 만만찮잖아. 그래도 살만해. 어디 살아? 목동. 30평대. 아, 나는 청담동 50평 사는데. 좁아서 짜증나더라.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최서영이 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 병에 100만 원 넘는 거야. 수진아, 너 이런 와인 처음이지? 맛있네. 그치? 법 쪽에 있으면 이런 거 자주 먹게 돼. 한지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좀 심한 거 아니야?
최서영이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넌 가만히 있어. 뭐가 심해? 그래도, 지우야, 너 요즘 내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조용히 있는 게 좋을걸. 한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창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차 어디 세웠어? 나는 발레 파킹 해놨어. 최서영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는 지하철 타고 왔어.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 차도 없어? 아이고, 내가 태워다 줄까? 괜찮아. 그래, 조심히 가. 지하철 막차 놓치지 말고. 최서영이 웃었습니다. 동창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급차에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최서영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VIP룸 단체 사진. 저만 없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서영아 덕분에 호강했네. 김미라가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최서영이 답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타야 한대서 먼저 보냈어.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크크크. 키읔키읔키읔 수진이 남편 좀 더 벌라고 해야겠다. 저만 없는 사진.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동창회 재밌었어? 네. 어머님, 좋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바람 맞아서 그래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밤 11시 집 앞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동창회 어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님, 좋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바람 맞아서. 눈이 좀 따가워서 그래요. 그래. 피곤해 보이네. 들어가서 쉬어. 네, 어머님.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서영의 조롱, 동창들의 웃음소리, 저만 없는 단체 사진.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법정에서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1시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구인을 검색했습니다. 로펌 채용 공고, 경력직 모집, 로그인 창, 예전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려다 멈췄습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받아주겠어. 경력 단절 10년. 아이 키우느라 공부도 안 한 사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시 자격증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창회는 재밌었어? 친구들 좋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다른 것을 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최서영이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 크크크.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 너무 초라해요. 다들 잘 사는데 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 그만둔 거 후회돼요. 아이 낳느라 꿈 포기한 게 바보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누가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동창회에서. 최서영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김앤장 변호사래요. 재벌들 담당한다고. 시어머니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앤장? 그 한마디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방에 가서 쉬어. 엄마가 알아볼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며느리가 울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전화 거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저 김영희입니다. 오래간만이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김앤장에 최서영이라는 변호사 있나요? 네. 혹시 거기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서재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지, 모든 것이 지금부터 바뀔 줄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최서영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애들아, 지난번 너무 좋았지? 다들 고마웠어. 동창들이 답했습니다. 서영아 덕분에 좋은 데서 먹었어. 김미라가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그날 일찍 갔더라. 최서영이 답했습니다. 응, 지하철 막차 타야 한 데서 먼저 보냈어.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크크크. 이나연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수진이 남편 좀 더 벌라고 해야겠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 연봉 진짜 대박이야. 신입도 억대. 경력 단절 주부들 취업 진짜 어렵다며? 안타까워. 저를 겨냥한 메시지들.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로펌 구경 어때? 5호그룹 사옥에 있거든. 너희들 특별히 데리고 들어가 줄게. 동창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좋아. 5호그룹 사옥? 들어가 보고 싶었어. 최서영이 덧붙였습니다. 수진이도 꼭 와. 내가 포기한 변호사 세계가 어떤지 보여줄게. 크크크. 구경이라도 하면 나중에 도움 될 거야.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서재에만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굳은 표정. 옛날 일 좀 정리하는 중이야.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에도 서재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 이사장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소형 로펌, 연봉 하위권, 카드비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팩스 소리, 여러 장의 서류가 출력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읽으시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나
오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누가 너를 괴롭혔지? 자세히 말해봐. 어머님, 그냥. 수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누가 널 힘들게 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서영이요. 제 옷을 비웃고 직업도 무시하고 남편이랑 제가 사는 집도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최서영이요. 김앤장 변호사래요. 재벌들 담당한다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앤장? 네. 재벌들 전담한다고 자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최서영에 대한 조사 자료야. 첫 페이지. 김앤장 변호사 명단.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최서영 이름은 없었습니다. 김앤장에 그런 변호사 없어. 두 번째 페이지 봐. 5법률사무소 5년 차. 연봉 하위 20%. 카드빚 8천만 원. 연체 기록 있음. 남편과 별거 중. 작년부터 이혼 소송 진행.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해? 엄마가 말 안 했지만 법무부 차관이었어. 한국 첫 여성 차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변호사협회 고문이야. 엄마 친구들이 법조계에 많아. 다들 이사장급, 회장급. 어머님이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숨기고 있었어. 근데 우리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친구 거짓말쟁이야. 김앤장도 아니고 재벌 전담도 아니야. 다 허세고 비투성이야. 너 잘못 없어. 거짓말로 사람들 속인 거지. 다음 동창회 언제래? 다음 주 수요일이요. 로펌 구경 간다고. 좋아. 엄마도 같이 갈게. 어머님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빠질게요.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나설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 친구한테 제대로 보여줘야지. 거짓말의 대가가 뭔지.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가방, 진주 목걸이. 모두 시어머니께서 차관 시절 입으셨던 옷들이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후 나오신 모습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킹백, 진주 목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셨고 화장도 하셨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할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이게 엄마 원래 모습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옷 입어야지. 시어머니께서 제 방 옷장을 여셨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엄마가 며칠 전에 준비해뒀어. 입어봐. 고급 원피스였습니다. 만져보니 재질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신감이 중요해. 입어. 저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 시어머니께서 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당당하게 가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최서영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애들아, 11시까지 55그룹 사옥 로비로 와. 내가 안내할게.
늦지 마. 동창들이 답했습니다. 오케이. 벌써 설렌다. 최서영이 덧붙였습니다. 수진이도 꼭 와야 해. 안 오면 섭섭한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만 믿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 키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차 있으셨어요? 응. 그냥 안 타고 있었을 뿐이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긴장되지? 네.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했어. 강남으로 향하는 길. 수진아, 엄마가 오늘 하는 말 잘 들어. 네, 어머님.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이를 선택한 것도, 변호사를 그만둔 것도 전부 내 선택이었고, 그건 존중받아야 해. 어머님, 평범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검소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더 대단한 거야. 오늘 엄마가 보여줄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진실이야. 거짓말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거지. 수진아, 너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엄마가 조사해 봤거든. 네. 너 대형 로펌에서 최연소 시니어였잖아. 삼성대 LG 특허 소송 핵심 인력이었고, 어머님, 그것까지 업계에서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렸어. 엄마가 법조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다들 너 기억하더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아이를 선택했다고 해서 초라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대단한 거지. 어머님, 오늘 당당하게 있어.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55그룹 사오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준비됐지? 네. 좋아. 가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 멀리 최서영이 보였습니다. 샤넬 재킷을 입고 동창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미라, 박은주, 정혜진, 이나연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최서영이 저희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 수진아. 왔구나. 최서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시어머니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최서영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시어머니 김영희입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 최서영이에요. 최서영이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서영 씨.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최서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최서영이 동창들을 모았습니다. 자, 애들아. 이제 올라갈 건데 우리 로펌이 20층에 있거든. 경치 정말 좋아. 와, 기대된다. 동창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서영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보안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방문증 받아야 해. 다들 신분증 준비해. 최서영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동창들도 하나씩 꺼냈습니다. 최서영이 보안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장 최서영 변호사입니다. 제 친구들 안내하려고요.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명단에 최서영 변호사님이 제가 최근에 입사해서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그럼 회사 측에 확인 전화를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최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서영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기요.
혹시 법무팀 김상무님 계신가요? 보안 요원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김상무님을 어떻게 아시는지 전화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상무님께 함부로. 시어머니께서 명함을 꺼내 보안 데스크에 놓으셨습니다. 제가 김영희입니다. 보안 요원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3초간 완전한 침묵.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최서영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보안 요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김영희, 고문님, 90도 인사,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도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뭐야? 저분 누구야? 왜 저렇게? 동창들이 속삭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황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영희 고문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고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무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문님? 무슨 고문님? 법무팀 상무가 직접 내려온다고? 정혜진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냥 예전에 법 관련 일 좀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이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영희 고문님, 90도 인사.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그냥 우리 며느리 친구들 구경시켜 주러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무가 동창들을 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호그룹 법무팀 김재현 상무입니다. 동창들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상무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님, 혹시 김앤장 최서영 변호사 아십니까? 시어머니께서 최서영을 가리키셨습니다. 네, 바로 저분이에요. 상무가 최서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서영 변호사님, 저희가 거래하는 김앤장 변호사 명단에는 상무가 핸드폰을 꺼내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저희 명단에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서영에게 쏠렸습니다. 최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무님, 혹시 김앤장 변호사 전체 명단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상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앤장 김 대표님, 최서영 변호사님 계십니까? 최서영? 저희 로펌에 그런 변호사 없는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문님, 김앤장의 최서영 변호사는 없다고 합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서영은 가방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상무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사용하십시오. 다들 앉으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 회의실, 동창들이 앉았습니다. 최서영은 구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고문님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한국 첫 여성 차관이었죠.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 분들과는 대부분 알고 지내죠. 법무부 차관이요? 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며느리가 동창회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좀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최서영을 봤습니다. 서영 씨, 김앤장에 근무한 적 없으시죠? 최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지우가 동창들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소속이고요. 뭐? 동창들이 놀랐습니다. 지우야, 너가? 네. 저 김앤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지우가 최서영을 봤습니다. 최서영은 우리 로펌에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요. 지우야. 최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더 이상 못 보겠어. 수진이가 망신당하는 거.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최서영 씨 조사 자료입니다. 5법률사무소 5년 차, 연봉 하위 20%, 카드빚 8천만 원, 연체 기록 다수, 남편과 별거 중, 작년부터 이혼 소송 진행 중, 그리고 이번 달 말 로펌에서 해고 통보받을 예정. 김미라가 최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아, 이게 진짜야? 최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들 잘 사는데 나만 힘들었어. 빚도 많고 남편이랑도 헤어지고. 그래도 거짓말로 친구를 무시해도 돼? 정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를. 수진이가 뭘 잘못했는데? 최서영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부러웠어. 행복해 보여서. 행복해 보여?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남편도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최서영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빚만 쌓이고 남편은 떠나고. 그래도 거짓말로 나를 무시해도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서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실례합니다. 상무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수진 변호사님? 알고 있습니다. 삼성대 LG 특허 소송. 업계에서 화제였죠. 지금도 변호사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고문님 며느리시군요. 정말 뛰어난 변호사셨습니다. 그렇죠. 자랑스럽죠. 상무가 나갔습니다. 동창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네. 제가 법조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들 수진이 기억하더라고요. 실력이 뛰어났다고. 그럼 왜 그만뒀어? 박은주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운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검소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무시받아야 할 이유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무시하는 게 잘못이죠. 한지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겁이 났어. 괜찮아, 지우야.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저는 한지우를 안아줬습니다. 김미라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도 미안해. 서영이 말만 믿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사과했습니다. 최서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최서영을 봤습니다.
서영 씨, 거짓말로 사람들 속인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투자 권유까지 했다면. 최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소하실 건가요? 그건 우리 며느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신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다신 연락하지 마요. 최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상무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시면 법무팀 팀원들이 인사드리고 싶다는데요. 아, 그러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아, 엄마 먼저 나가 있을게. 시어머니께서 나가셨습니다. 한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용서까지 하다니. 복수보다는 그냥 끝내고 싶었어. 동창들이 하나씩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 제대로 만나자. 진짜 친구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윤리 강령 위반으로 최서영 변호사에게 자격 정지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거짓 경력으로 다수를 기망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를 끄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펼쳐본 법률 서적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공부 중이야? 네, 어머님. 이 판례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지? 엄마도 그 사건 기억해. 당시 법무부에서 난리였거든. 시어머니께서 옆에 앉으시며 책을 함께 보셨습니다. 수진아, 결심했어? 다시 시작할 거야? 네. 한지우가 소개시켜준 로펌이 있어요. 작은 곳이지만 좋은 분들이래요.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로펌 대표님 면접. 준비됐지? 응, 긴장되는데. 해볼게.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로펌 면접을 봤습니다. 대표님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 경력 공백이 10년이네요. 네.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선택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따라갈 자신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희 고문님께서 추천하셨더라고요. 고문님이 그런 추천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시어머니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출근하시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첫 출근. 수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한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한 달 후 첫 사건을 맡았습니다. 중소기업 특허 분쟁. 서류를 검토하고 판례를 찾으며 10년 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재판 당일. 10년 만에 선법정. 방청석에 시어머니께서 미소 지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기술 개발의 결과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했습니다. 재판 후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님,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잖아.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날 밤 한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동창 단톡방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응원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아이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도 법정에 서겠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행복하게. 이것이 저 이수진의 이야기입니다.